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리뷰 토크 시즌 2 3화를 시작합니다. 와. 네. 요새 참 세상이 안 좋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리뷰 토크에도 약간의 차질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최윤 작가의 개인전, 두산 갤러리에서 있을 그 개인전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비롯하여 그 원래 두산 아트랩 연극 공연 중에 예약해놨던 게 있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8월 달에 지하극장에서 공연할 때 기획을 맡았었던 공연이라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연기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사실 많은 전시와 공연들이 연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전시도 아 정말요? 네. 뭐야? 세아미술관이요? 연기? 네네. 어떻게 됐어요? 연기? 근데 어차피 길잖아요. 잠정 중단? 근데 잘 어떻게 표현해지? 예. 이게 사실 말이 지금 그렇지 뭐 2주 쉬고 이렇지 3월 전체가 막 그러니까요. 않아요? 것 같지 않아요? 뉴스로는 최소? 이번 달 계속 심해질 거라고 그죠? 그러던데 앞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지금 4월 뭐 2주 휴관 이런 데도 더 길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오늘 또 누가 참석했는지 한번 인사로.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으씨입니다. 글씨입니다. 까먹었죠. 네, 수씨입니다. 주씨입니다. 네 이렇게 모였고요. 저희 녹음실이 여기 홍대인데 다들 마스크 쓰고 오셨죠? 네, 근데 마스크 안 썼는데. 안 쓰고 왔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사람 진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 원래- 없어요. 여기서 밖에 나가면 사람 정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시 및 여러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는 가운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리뷰 토크를 할 컨텐츠를 생각해봤어요. 바로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집에서 알았어요. 보는 집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집에서 전시 보기라고 네. 해볼까요? 집이죠. 네, 주로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전시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사실 임영주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개인 홈페이지에 웹 스크리닝. 네, 웹 스크리닝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네. 그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최윤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회차를 나눠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태가 이렇게 되는 김에 더 그쪽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작가님의 홈페이지를 보고 또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셔서 웹사이트를 어떤 특정한 이렇게 관객들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감상 가능한 어떤 구조로 개편하시는 중이어서 좀 헤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아마 웹 스크리닝 하는 것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저 중심으로 볼 수 있고 뭐 크리틱이나 그런 리뷰 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더 다양한 다른 웹상에서 감상 가능한 전시들을 같이 보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또 어떤 게 또 있는지 더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각자 집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잠깐 임영주 작가님의 사이트를 잠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다 같이 웹 스크리닝을 보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향후에 어쨌든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명주 작가님의 홈페이지와 거기서 운영되는 웹 스크리닝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이분 작품을 그냥 제가 소개 같은 걸 좀 봤을 때 핵심적인 키워드로 딱 2개?
생각나더라고요. 믿음하고 효과. 음. 이때 믿음은 되게 뭐 광범위한 믿음이라기보다 그 중에서도 미신, 좀 주변적이고 과학이나 뭐 이런 주류적인 종교와는 좀 구분되는 그런 종류의 미신에 천착하시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 글들에서 그런 미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들고 확정시키는 게 아니라 되게 포용하면서 좀 또 유의적으로도 좀 즐기시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본인의 되게 묘한 느낌이 나는 나레이션이 포함된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조각 및 회화 같은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이 씨는 사이트를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사이트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좀 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편적인 것들만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사이트 구조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이트 이명주닷컴을 치면 많은 작가 사이트가 그렇듯이 우측이나 좌측 상단에 메뉴 바가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뭐 CV, 뭐 아카이브, 뭐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은 웍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작품들을 뚜루뚜루뚜루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인 화면에 무슨 검은 바탕에 밤에 등불 하나 이렇게 어슴푸레한 불빛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클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은 이명주닷컴에 딸려있는 또 다른 사이트로 연동돼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이명주닷컴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 바를 들어가서 보면 이 작가의 어떤 작업을 매체별로 분류를 해놔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그 메인 화면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작가가 임의의 무슨 자기만의 세상 우주적인 그런 독특한 사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진입한다고요? 그 사이트로? 네, 지금 이명주닷컴 임영주를 클릭해 보세요.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릭해 보세요. 그 센터 부분을.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이트로 연동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가운데에는 수금지화 뭐 그런 오행으로 좌표가 있고 그 더 외곽에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웨스트 쪽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게 다 각각 사이트가 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 안에 사이트. 네. 이게 지금 근데 구축 중이신 부분이라 맞아. 네. 아마 또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들어갔었는데 다른 경로로 들어갔어요. 요석공주를 눌러도 저기로 가던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하이퍼링크들이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특히나 여기 그 스크리닝 스케줄이 있고 그 작품들, 영상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 출입문이란 작품인가요? 그거는 All Day Long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이 아니라 계속 재생이 되는 것 같이 설정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상은 지금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사이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특히 프로젝트식 작업을 하다 보면 사이트를 여러 개를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사이트 안에 묶어놓는 이 구조 자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클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메뉴바도 있지만
자기가 구획해 놓은 그 수금지화 그걸 클릭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부분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이트가 다 마련이 되면 또 가서 보고 그때 더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좋습니다. 되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다양한 작가분들의 사이트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없나요?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정말 예전부터 한 2000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거의 제 느낌은 10년 된 것 같아요. 네오룩의 아카이브란에 들어가면은 전시들을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맨 밑에 항상 신스터라는 작가분이 온라인 전시라고 항상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람 뭐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한 특정 기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거의 계속 그 메뉴바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사이트로 바로 연동이 되는 거는 아니고 작업들을 조금 보다가 맨 밑에 이제 자기 사이트로 연결을 해놔서 링크를 걸어놔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네오룩이라는 사이트에 항상 있는 네, 상설전 같은 느낌의 웹전시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오룩이라는 플랫폼 안에 상설 전시. 근데 어떻게 들어가죠? 지금 나 못 찾겠어. 네, 거기 있어요. 상설전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네. 네네네네네. 아, 네오룩의 상설 전시 온라인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저분밖에 못 봤어요. 다른 분이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기보다 이 밑에 다른 분이 몰랐던 거네. 네, 근데 엄청 오래됐어요. 전시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속적으로 보지는. 근데 보통 네. 저렇게 작업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링크를 걸어놓는 네, 형태인 네, 네. 거군요.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되게 이거는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2010년대 초반부터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됐네요. 정말 오래됐어요. 김현우 씨도 밑에 상설전을 하고 온라인 온라인 상설전을 상설전을 하고 계세요. 난 네오룩에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걸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전 저분은 또 처음 보네요. 여기는 또 뭔가 그게 있네요. 인스트럭션이 있네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 건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서 뭐 어. 생성된 문장이 마음에 들면 문장 완성하기를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클릭되지 않으면 상단의 콘텐츠 사용을 먼저 클릭해주세요. 작가 노트 몰랐어요. 생성기. 약간 뭔지 감이 오는데? 어. 감이 오지 않아요? 잠깐 약간 스테이트먼트 생성기 이런 거 아닌가? 맞아요. 요새 무슨 스포츠 기사랑 무슨 경제 기사 같은 건 다 로봇이 쓰던데. 정말요? 아, 진짜? 뭐 타율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기사를 로봇이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2016년 한국 미술계에서 사용된 단어를 무작위로 재조합해서 글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네오룩 진짜 잘 봤었는데. 나도 안 들어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저도 간간이는 가는데 예전이랑 비교했을 땐 빈도수가 확 줄어든. 그래요. 저렇게 있는지 근데 몰랐네. 진짜 생각보다 새롭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새롭다기보다 약간 전통 있는? 저런 걸 시도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근데 맨날 저는 메인 화면밖에 안 봐가지고 저기 메인에도 뜨면 좋을 텐데. 아니면 좀 구별되는 근데 이걸 지금 네오룩에 바란다는 건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는 발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메인은 광고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배너비가. 근데 아카이브는 한 8만 맞아요. 원인가? 그렇죠. 그럼 같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을 네, 해준다는 그럼 건가요? 저분은 상설이니까 그 계속 지속적으로 내오시고 계셨던 건가? 그 8만 원을? 아카이브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은 그냥 1회로 치는 1회로 거잖아요. 치니까. 사실 배너가 아니니까. 근데 매번 좀- 주기적으로 만약에 컨텐츠가 바뀌고 그걸 리뉴얼하는 거라면 그때마다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또 다른 전시 이렇게 웹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각자 그냥 웹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리서치를 해온 거죠. 네. 그죠? 네. 뭐 어디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여기 링크 적힌 대로 해볼까요? DC부터 합시다. 뭐죠? 여기 뭔가 유로피아나? 유로피아나. 유로피아나. 유로피아나는 뭐 제가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컨텐츠들은 다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사실 해보실 수 있으니까 엄청 뭐 내용을 제가 또 외교관처럼 줄줄이 말하고 있네요. 근데 유로피아나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들에 있는 어떤 유물이나 컨텐츠를 집적한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미술관이 뭐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해서 이제 그쪽으로 리디렉션도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큰 아카이브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제 사실 아카이브라는 거는 되게 그냥 방대한 자료를 그냥 규칙에 맞춰서 그러니까 규칙에 맞춰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기록들을 좀 종횡으로 엮어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저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트는 실제 유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미지나 그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고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만이 자기들 고유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이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냥 저희 그냥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아카이브물을 이제 모은 그냥 그런 콘텐츠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온라인 콘텐츠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다 알려드리게 될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전시에 어떤 주제의 컬렉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이 조금 몇 개 나와요. 첫 아래쪽. 페이지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저기 그 밑에 보면 뭐 아트면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아르누보에서 유니버셜 스타일까지 이런 게 있고 뭐 패션이면은 뭐 과거에서 뭐 현재 이제 재해석들 이런 컨텐츠도 있고 뭐 음악 아니면 사진 뭐 산업 사진 뭐 기계 시대의 뭐 산업 사진 이런 주제도 있고 1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뭐 소세지와 시가 이런 거를 주제로 만들어 놓은 컨텐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아르누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그냥 그냥 전시에 가면은 볼 수 있듯이 뭐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아르누보의 기원 뭐 그리고 뭐 상업적 성공 뭐 자연에서 받은 영감 뭐 그리고 아르누보에서의 여성 그리고 뭐 그래픽 작업들 그리고 건축과 인테리어 그리고 뭐 공예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런 큰 섹션을 줄기를 알려주고 그걸 이제 하나씩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갖고 있는 컨텐츠들과 함께 이제 뭔가 전시 서문 같은 설명이 나오고 몇 개의 컨텐츠들은 이제 뭔가 확대해서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는 하지만
어떤 약간 진짜 신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거를 빼면 그냥 구조 자체는 그냥 전시가 갖고 있는 구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카드 뉴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브런치나 이런 거, 이미지와 글이 함께 있어서 뭔가 맥락을 갖고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전시의 이제 핵심으로 본다면 이제 이 온라인 전시라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여기에 그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그냥 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관한 콘텐츠는 약간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네네네. 흥미롭다. 네네. 그런 아카이브. 네, 굉장히 사진 방대한 아카이브. 사진이나 막 내용 이런 거가 그러니까 전 유럽의 자료를 집적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네 콘텐츠화를 해서 이제 좀 약간 되게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연구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콘텐츠는 좀 더 양이 많나요? 지금 보면 아르누보는 뭔가 사진이 막 엄청 방대하진 않는 것 맞아. 같네요. 텍스트 비중이 이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이 지금 전시 컨텐츠로 만들어진 지금 이거는 온라인 전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런 식으로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지랑 어떤 내용 전달이랑 이렇게 해서 그런 좀 줄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카이브물의 양보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여기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그냥 그 꼭지로 네. 아예 자료를 묶어서 통으로 편집을 해서 통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약간 그런 거는 진짜 자료가 많죠. 어떻게 그냥 진입할 수 그건 있죠? 어디 있어요? 유로피아나 컬렉션? 네. 왜냐면 너무 궁금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관심 있어요. 1차 그래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기 보면 그런 그럼 밑에 보면 유로피아나 컬렉션을 들어가서 밑에 보면 1914에서 1918 세계 여기군요. 네네. 그게 나와요. 어떻게 들어온 거지? 밑에 마우스 메뉴가 커서요. 있었어요. 아,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도 돼요. 여기로 들어가서 유로피아나 컬렉션으로 들어가서 거기 밑에 보면 밑에 세계 1차 보면 대전, 2차 대전, 19 이거 말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 그 아래 하위 꼭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여성 뭐 이런 거. 아, 이것도 1차 구성 세계대전 포스트 그 비슷하네요. 엽서.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형적 전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거죠. 지금 얘는 아까에 그냥 비해서? 묶어 놓은 거죠. 네. 그렇네. 근데 이제 여기는 자료가 더 많죠. 오, 너무 잠깐만. 흥미로워. 목록이 몇 개 80 있나 있었어요? 페이지까지. 80페이지까지 있어요? 네. 많은데? 대박. 볼만하겠다. 너무 진짜. 재밌어 저 보이는데? 갑자기 사기꾼이 될 뻔했던 약간 그런 안도하게 됐어요. 뭐 선호장 갖고 뭐 전시? 카드뉴스야? 막 이러면서. 없잖아. 우리 역시 탈탈 털어. 이 엽서 너무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그러게요. 분들은. 대박. 대박. 재밌겠는데?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싶은 기분이 막 들어요.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 이걸로 활용해서. 좋다. 이건 딴 얘기지만 혹시 1,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있다면 팟캐스트에 전군 지식 나눔방이라고 네? 있는데 그게 뭐죠? 전혀 별로 관심 없는 그래요? 밀덕들이 듣는 건가요? 전술 팟캐스트인데 진짜요? 뭐 덩케르크전이 어쨌고 아니 뭐 진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 있었잖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막 설거지 할 때 듣는 건데. 근데 저도 얼마 추천해요. 되게 전에 좋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세계 아 맞아. 네, 그거 있어. 네. 아니 이분들 그런 거 되게 다큐를 좋아하시는구나. 봤거든요. 그런 게 수요가 되게 많긴 한가 봐요. 아니 좋아해서 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기에 근데 막 굉장히 뭔가 히스토리 채널 이런 거 틀면은 그런 거 진짜 많이 맞아. 하잖아요. 그래요? 무슨 전쟁에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아 재밌겠네. 아무튼 재밌어요. 재밌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 보인다. 그러게요. 진짜. 유로피아나 콜렉션 좋네요. 그럼 다음 거 네. 이거는 좋은 뭐죠? 정보였어요. 다음 거는 스미소니언 그것도 제가 옛날에도 그 여기 저희 격주로 채널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미술
박물관에서 뭔가 온라인으로 3D 유물을 3D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온라인 네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네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이번에 기회에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거기 보면 지금 되게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막 무슨 고대 생물의 화석부터 시작해서 우주선까지 이제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우주선을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항공모함들이 있고 아폴로 코맨드 모듈? 익스테리어? 저건 뭐죠? 아폴로 그 꼭지인가 보다. 네, 우주선 로딩 중인 거예요. 네, 로딩 중. 저 스미소니언의 로고군요. 저 태양이. 저거를 확대하거나 돌리거나 그리고 단면을 잘라보거나 측정하거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한테 되게 좋겠네요. 네. 단면을 그 툴들을 잘라봐요? 이용하면 좀 잘라봐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자르는 오, 너무 궁금한데? 네네. 잘라봐요, 잘라봐. 칼 모양으로 되어 있네. 아, 그 왜 고든마타 클락인가? 방금 뭐 자르는 잘린 네,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가 아닌가? 잘렸어요? 잘렸어요? 위 꼭지 어디, 아닌가? 어디, 원래 어디. 그랬나? 저희 너무 푼수들 같은. 지금 같은데? X축으로 잘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잘려라. X축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그래요. 더 얘기할까요? Y축, Z축. 아니 그럼 우리 전체 약간 수준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어쨌든 지금 잘리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커서의 변화가 없는. 들어갈 수. 왜 아니, 잘랐어요? 뭐야. 잘랐어. 그래서 저 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단면을? 단면을 봅시다. 어떻게 이게 위로 머리 뷰를 올려. 뚜껑을 위로. 날려버렸어. 뭐야? 잘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상 공간에 제일 익숙한 사람이 글씨. 그렇죠. 아, 아폴로의 안쪽은 이게 왜 이러지? 다른 시공간 같은데요? 그런가 본데? 약간 완전 여긴 디지털이라서. 스카이블루로 가득 차 있네요. 이거 되게 신비로운 아니죠? 이런 근데 거 그래도 아니죠? 이걸 잘 다루면 참 유용하겠어요. 뭔가 네. 안에를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생면으로만 칠해져 있네요. 그렇죠. 데이터 값이 없는 거. 근데 매머드 같은 거를 매머드 화석 같은 거를 잘라볼까요? 단면을 자르면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잘라봤어요, 많이? 아까 메모도 있던데. 아니 너무 대화가 웃긴 거 아니에요? 잘라. 근데 이거 뼈라서 잘라봤자. 이것도 근데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그러게요. 네. 이건 역덕들이 좋아하겠다. 그렇죠. 그니까요. 이 오브젝트 디테일 같은 게 되게 검증된 그 사항들이잖아요. 네. 그냥 유의적으로 가볍게 교육적으로 하는 미디어 인터랙션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일단 정보의 질이 네.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이 아래 항목들은 뭐죠? 그건 또 다른. 사진. 이건 사진이군요. 예. 그럼 본된 실제 사진. 전시된 사진도 볼 수 있고. 탭처럼 되어 있어서 3D로 네. 모델링화 되어 있는 네. 것도 볼 수 있고. 단면을 잘라내거나 빛을 더 비출 수도 있나 봐요. 그래요? 이거 스미소니언이 미국 거예요? 네,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이죠. 맞아요.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빛을 비출 수도 있고 칼로 잘라볼 하긴 수도 이게 있고. 빛의 상황에 따라 또 굴곡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재밌네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 아까 타이틀이 스미소니언 3D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스미소니언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기가 쉽나요? 바로 우리가 링크를 이걸 주셔가지고 스미소니언 메인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요? 저도 사실 여기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한번 그냥 근데 구글에서 해봐야죠. 이렇게 홈페이지 지금 못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볼 스미소니언이요? 수 있죠. 위를 클릭 얘만 하면 클릭이 된다. 죄송해요 제가
우주선을 하나 더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 보고 넘어갑시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온라인 전시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약간 디지털화 이런 그리고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걸 관심이 많고 좀 열심히 하는 미술관인 것 같아요. 그 박물관이 아니라 미술관이. 박물관. 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검색을 좀 해보니까 경기도 박물관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관보다 박물관들이 훨씬 이런 웹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데 좀 적극적인 왜 적극적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스미소니언 이 3D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걸 제공하면 뭔가 어떤 원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복제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대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사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꺼려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맥락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단 VR 전시가 있긴 하네요. 들어가 봐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상당히 지금 가야 분성 약간 마치 네이버 지도로 클릭해서 그 골목골목을 들어가는 듯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네요. 로드뷰. 네, 그죠? 진짜 로드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는 근데 유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자세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글씨가 그 지금 박물관 안에 어두운 박물관 안에 로드뷰처럼 되어 있는 곳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네. 그리고 지금 이 VR 전시는 가야 본성이라는 전시예요. 기획 전시. 오늘까지 했나 보네요. 3월 1일. 근데 어차피 휴관 중이라고 떠가지고. 영상은 그냥 스틸컷으로 되어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은 꽤 가까이서도 볼 수 있고. 아, 뜨네요, 설명이. 근데 이 작품은 아니네요. 뭔가 이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그 바닥에 동그란 그런 것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캡션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유물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이거 엉뚱한 얘기인데 나 같으면 VR 전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좀 공간을 좀 더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이렇게 실내 공간이 아니라 약간 판타지틱하게 뭔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전시를 VR로도 제공하는 취지니까 사실. 근데 별로 감흥이 없네요. 맞아요. 불편하고. 오늘도 글씨의 어그로는 계속된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면 다르지 않을까요? 전체 화면? 아니 그만해요. 지켜드립시다. 네. 아니 그 아까 우리 앞서서 본 그 유러피아나 이런 데서 약간 그 스크롤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불편함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그 고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막 오늘 리서치하다 보니까 아까 그 사진가님이 하신 사진가의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뭐 영상 작업을 그러니까 실제 전시 공간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스트리밍하고 약간 이런 전시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저는 이제 그렇게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영상을 따라라라 이렇게 보는 게 전시장 갔을 때보다 덜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덜 재밌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래서 이제 막 유로피아나나 이런 콘텐츠도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진짜 이거 전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맥락을 만들고 막 전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근데 또 전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면 전시 다 된 이건 전시라고 부르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막 카드 뉴스라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건 PDF로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또 막상 이거 VR 체험해보면 덜 재밌다고 하시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인터페이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커서로 움직였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고. 맞아요. 연동이 이게 지연됨이 크니까 VR 하면은 되게 한순간에 다른 세상에 내가 똑 포트키 타고 떨어진 느낌? 전 그게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현실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야 한 발짝 가고 하니까 네이버 지도는 내 목적지를 찾고 싶어서라도 막 클릭을 열심히 하지만 이거는 그렇진 않은. 그러니까 온라인 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어떤 전시장 내에서의 신체적 경험을 구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인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네. 그 얘기 나중에 또 다시 더 해볼까요? 네.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소개해 주시기로 했죠. 의씨가. 네. 네. 저는 사실 평소에도 구글 아트 앤 컬처 많이 봐요. 네. 특히 저는 중세나 아니면 16, 17세기 그때 당시 페인팅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종 보는데 일단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된 게 꽤 오래됐어요. 구글 아트 앤 컬처가. 그래서 세계 유수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아주 고해상도로 촬영을 해서 웹상에 올려놓고, 근데 요새는 더 그것과 연동된 다양한 설명 유튜브나 스트릿뷰 를 추가해서 실제 그 미술관 안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서 구글 아트 앤 컬처 운영자들의 큐레이션도 합니다. 그 어떤 주제에 따라서 메인 페이지 가면 전 지금 약간 카르파초 그림 링크를 걸어놨는데 메인 페이지 가면은 약간 꼭 그런 옛날 메디벌 아트가 아니었더라도 현대 예술 그런 알렉산더 맥퀸 패션 뭐 이런 쪽도 아카이브 해놔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글씨가 클로즈업한 것처럼 딴 것보다 정말 완전 클로즈업했을 때 내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그 진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다른 점? 그 정도 엄청 캔버스 한 올 한 올 다 보이네요. 맞아요. 그 사실 저도 이렇게 해외에 가서 미술관 가서 작품을 볼 때 이렇게 그 가드라인에 이렇게 간신히 서가지고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막 그 캔버스 올과 물감 층과 뭐 크랙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막 마음에 드는 작품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비싼 비행기 비용 들이지 않고 집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전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봤어요. Young Night in a Landscape이라는 그 비토레 카르파초의 작품이거든요. 1510년.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쾌감이 느껴지네요. 네.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그러니까요. 고해상도의 맞아요. 이미지를 본다는. 캔버스 올 때문에 이렇게 물감층이 벗겨진 점박이들, 뭐 크랙들. 안료 입자까지 보이죠. 네. 아까 막 먼지 같은 것도 보이던데. 전 이게 되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런 건 사실 맨눈으로도 못 보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맨눈으로 못 보죠. 진짜 오랫동안 가까이 막 그 가드가 이렇게 제지할 정도로 앞에서 막 이렇게 기울여서 봐야지 맞아. 보이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어요. 전 이렇게 약간 진료감까지 보일 수 있을 때 약간 딱 그 냄새까지 환기되는 뭔가 좀 더 뭐랄까요,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봐요, 지금 시멘트 그 알갱이까지 보이는 거. 이게 작게 보면은 사실 이때 당시 회화 작품들은
그런 개인적인 붓터치, 스트로크가 사실 잘 안 드러나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은 다 스트로크가 엄청 드러나는 재미도 있고. 그림 너무 잘 그렸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너무 좋다. 공주. 그렇죠. 저 말 뭐죠? 뭐지? 이 말 약간 종 같은 건데. 진짜 말이 안 근데 나. 이 화가가 되게 구도를 다행이네. 특이하게 잡는 화가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접점들이 있는. 아, 얘도 약간 얘 여기 서 있는지 그렇네, 얘 머리에 서 그렇네.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있고 이 창을 든 각도도 이 나무 갈라짐이랑 그렇네. 연결되고. 너무 웃기다. 네. 갑자기 너무 변태 같아요. 네. 근데 중세 헤어 너무 다들 웃기다. 변태 같지 않아요? 맞아. 표정 변태가 진짜 웃긴 이상한 한데 거 많아. 이런 접근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모든 그려진 재밌는데요, 물체들의 진짜? 가장자리가 맞닿아 있는 것이 네. 그거를 설명한 컨텐츠가 여기 있는데 이게 우와. 어디죠? 이게 어느 미술관이죠? 진짜 열심히 읽어봐 주실 수 한다. 있나요, 글씨가? 캐널 뭐 왜 저한테 넘기시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아트 슬럼 읽어야 돼요? 뭐 안 보여. 모르네 스페인 미술관이라고 지금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미술관에 소장된 건데 이 약간 이런 이콘의 구도나 뭐 이때 당시 이 비슷한 시기에 티치아노는 어떻게 그렸고 얘는 어떻게 약간 다르게 구도를 잡았으면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거를 이 구글 아트앤컬처에 있는 이 작품 밑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거 되게 이렇게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 영상 한번 나중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잘 재밌네요. 만들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오. 비슷한 동시대 전후의 다른 화가들과의 차이점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사운드가 꺼져 있지만 유익하다. 이 티치아노라고요? 정말 아니요 이 작가는 그 카르파초인데 네. 티치아노와 비슷한 시기 작가인가 봐요. 저건 뭐예요? 스트리트 뷰로 보기? 네. 이 작품을 아. 실제 미술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비행기를 뭐하러 탑니까? 야 너무 아니, 심하게 비행기 봤다. 환경 오염이라고. 아까 이거 듣는데 이런 반응 아니었는데.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컨텐츠가 어쨌든. 연결돼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 아까도 그 설명이 한 부분을 완전 클로즈업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냥 내용 설명이 아니라 진짜 그림을 앞에 두고 이렇게 듣는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완전 구글 아트앤컬처 사랑합니다. 이건 진짜 웹이니까 가능한 것 같네요. 디테일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미술사적 맥락도 그러니까. 영상으로 확인하고 전시장 안에 있는 공간 연출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큐에 네. 너무 근데 이제 저걸 보면 실제로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에서는 다 봤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맞아. 어떤 때는 이제 진짜 보러 가고 싶다. 맞아. 이렇게 될 때. 이게 그리고 또 이건 이런 뭘까? 컨텐츠가 큐레이션 되는 주기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의 씨는 이걸 이렇게 자주 봐요? 네, 자주 보는 사실 저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요새 약간 저는 현대 페인팅 큐레이션 된 거는 잘 안 보고 항상 전 중세 회화들 보는 걸로 많이 써요. 원래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좀 네, 좀 약간 그때 약간 진료감이나 물감 상태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이거는 지금 스크롤 올라가는 게 되게 좀 특이하네요. 웹전시에서는 저런 것들이 공간 연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진짜 이런 마우스 터치감을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윈도우를 또 띄우면 아니면 탭을 또 만들면 그게 또 전시에서 다른 뭐 칸막이를 만드는 것만큼의 그런 의미들이 뭐 있겠죠? 대응되진 않겠지만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뭐 PC에서 보는 거랑 타블렛으로 보는 거 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폰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떨까 궁금하네요. 폰으로도 볼 수는 있어요. 저렇게 크게 확대되더라고요. 제가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으씨가 소개해준 아트앤컬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뜬 걸 보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홍콩 네온 사인 웹 전시예요. M+에서 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사라져가니까 네온 사인 같은 것도 과거의 모습에서 그 예전의 모습을 좀 간직하고 기록하고 또 웹상에서 보여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해가지고 이렇게 섹션이 이것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건 네온 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와. 이게 그거죠. 그 네온 사인 맵. 그러니까 지금 홍콩 섬의 지도가 있고 네. 그 위에 네온 사인들이 어디 있는지 동그라미 그 표시들로 한 겹 레이어가 씌워져 있고 네. 그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동그라미 크기는 그럼 네온 사인이 많다 적다예요? 그 지역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전에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크지? 갑자기 커진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는데 왜 이렇게 큰 게 있는지 그 사이에 모르겠네. 많아졌나? 어쨌든 뭐 컨셉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고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록과 보존의 의미에서 재밌네요. 그럼 여기 기록되더라도 뭐 향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 있겠죠. 현장에선. 그리고 또 제가 재밌다고 본 것 중에 하나는 네온 사인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진 기록 전시? 홍콩 네온 사인의 불빛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너 월드, 뭐 사생활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보여준다. 저렇게 네, 그래서 되게 대놓고 너무 이렇게 사람의 어떤 반나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위토올간 남성 중년 분이 네온사인 옆에서 계시는데 그걸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한 기록과 네온 사인이 그 장소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 기록이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스타일은 되게 명확해요. 그 컬러풀하면서 약간 어두운 홍콩의 야경. 홍콩 영화 같은. 그쵸. 진짜. 그런 네. 홍콩 영화. 준경상님의 맞아. 한 장면 같네요. 한때 홍콩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이런 이미지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엄청 힙해 보여요.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요새 더 그런 거 같네. 너무 예쁘죠. 이걸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건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맵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되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재밌어 했던 게 이거 네온 스케치. 이거는 만든 그 무명의 노동자들이 홍콩의 네온 사인을 만든 그 무명의 노동자들이 남긴 디자인 스케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되게 재밌는데? 예뻐요. 이게 진짜 너무 스케치예요. 재밌네요. 수작업 스케치. 너무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저 뭐지? 과슈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래되고 좀 유명한 디자이너나 작가의 작품이 아니니까 약간 그 제작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좀 이것도 그래서 기록에 역할이 큰데 궁금해요. 진짜 다양하네요, 형태가.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홍콩은 네온 사인이 왜 예쁘죠? 이렇게 많은 거죠? 되게 밀집된 공간에서 약간 어필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 아니에요? 서울도 사실 네온 사인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아요? 서울보다 간판이 많죠. 그렇죠. 간판. 서울보다 더 자본주의화되고 막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원래 홍콩이 그 건물 외관에 조명을 달아서 네. 그 경쟁을 좀 시키지 않아요? 그런 대회 있잖아요. 축제. 그래요? 야경 축제에서 그래요? 제일 외관을 잘 장식한 빌딩의
이렇게 표를 주는 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연말인가 연시에. 워낙 야경이 유명하기도 네, 하고. 네. 그 약간 뭔가 저런 조명 생산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는. 갑자기 홍콩 도시가 영화 아닌가. 다시 보고 싶어. 아, 홍콩. 신기하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억제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요새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여행 갔을 때 들은 얘기여서. 너무 옛날인데. 너무 옛날인데. 몇년 오래된 20년 전입니다. 방송이 변하는 그런 거네. 나이 안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적나라하게 밝혀졌네. 아 그리고 뭐 메인에서 들어가면 그냥 네온만 쭉 찍은 기록 사진. 이거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볼 수도 있고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수집했는지 그건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네온 사인이 되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홍콩에서. 여기 Y 네온 사인이라는 전시에 아마 서문격인 글이 있는 것 같네요. 구성은 그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 전시 사이트 구성은 되게 단순하고 보기 편하게 돼 있어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뭐 이미지 누락이나 뭐 연결 장애 없이 잘 볼 수 있더라고요. 영상 작업도 있는데 하나만 볼까요? 지금 영상을 클릭해서 감상하고 있는데 홍콩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메이킹 메이킹? 또 메이킹 오브 네온 사인. 근데 진짜 예쁘다. 우와. 갑자기 네온 사인 장인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직업일까요? 목숨이 하나만 더 있다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전시라는 걸 저는 좀 관심이 생기는 무렵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였는데 좀 일단 구성이 어렵지 않아서 좋았고 그러니까 웹전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매체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상이랑 이미지랑 또는 지도 위에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무슨 뭐 지표적인 거 표시라든지 뭐 이런 거든지 간에 그것들이 좀 뭐랄까 덜 이질적으로 한 번의 정보라는 형태로 딱 받아들여질 수 있기가 좀 더 쉽다. 웹을 통해서는 그 매체적인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좀 너무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고 그냥 그 용도에 그냥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록된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편리한 것 같다. 근데 물론 요새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부로 이렇게 보존된 게 그렇게 막 신뢰도가 안정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어차피 이렇게 인터넷 광섬이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그것도 물질이고 소실될 수 있고 또 데이터는 또 되게 지워질 염려가 크고 또 플랫폼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진짜 한 번에 확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접근성은 진짜 좋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는 홍콩 네온 사인 전시는 이 정도. 멋있어요. 다음 스시에 아,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뉴뮤지엄의 그 첫 번째 블랙룸 맞나요? 네, 사실 저도 그것만 해보긴 했는데 저보다 사실 글씨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 하다가 좀 졸아가지고. 저도 끝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럼 한 대 부분까지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죠? 네네. 지금 하려는 게? 이게 뉴뮤지엄이라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시티에 있는 미술관인데 거기에 웹사이트를 보면은 그 전시란에 First Look New Art Online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아트, 그러니까
전시 일종의 그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게 보니까 뉴뮤지엄에서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이제 저랑 그 씨가 경험했던 거는 약간 온라인 게임 같은 형태의 그런 아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우리가 봤었던 그런 VR 전시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좀 실험적인 요소가 짙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페이지 느낌인데 네, 여기 간단하게 한 줄로 First Look New Art 온라인은 혁신적인 온라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커미션 작업들의 시리즈이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캐시 맥쿼터라는 작가의 블랙룸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라인 게임 웹게임? 네. 온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막 여러 명이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느낌이? 아닌가?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이 캐시 맥카터가 얘기하길 이게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고 해요. 비디오 게임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아이코닉한 그 여성 캐릭터들이 나타나고 미로를 이제 헤쳐나가는 건데 그 미로가 약간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약간 꿈 같은 그런 미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브라우저 베이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퍼스트 룩 뉴 아트 온라인 그 웹사이트 페이지에서는 이런 약간 캐시 맥카터 같이 한 아티스트들의 그런 다른 프로젝트를 모아놓은 페이지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이 캐시 맥카터라는 사람의 이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에서 그 링크를 타고 이 사람의 작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되죠. 뷰 워크. 네네. 오른쪽에 뷰 워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각 그 프로젝트마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웹상으로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를 이제 개별적으로 그 뉴아트 온라인 그 페이지에서 나와서 개별적으로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하나의 게임 화면 같죠. 까만 배경에 여기 뭐지? 텐트랑 벌레인가요? 벌레, 꽃 이런 것들. 꾸물거리고 있어. 박쥐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식물 같기도 하고 네, 약간 환상적인 게임 사이트 같아요. 네. 게임 도트 그래픽으로 되어 있죠. 네. 좀 네네. 옛날 게임. 2D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 게임을 할 수 있고 뭐 페이지를 브라우즈 할 수도 있고 뭐 리드미 같이 약간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 같은 거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게임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홍학인가요? 홍학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붉은 새들이 새끼손톱만한 홍학들이 여러 마리가 막 날아가고 아래에서 드래곤볼 위로.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드래곤볼 진짜 게임이네. 아 그런가?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옛날에 우리가 많이 플래시 게임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약간 도트 그래픽으로 된 횡스크롤. 네,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진짜 옛날 게임 한 글씨가 90년대.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네. 이거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점프도 없어요. 앞뒤로밖에 못 움직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부터 약간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게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벌써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웃겼던 게 이게 설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가 배경이 약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잠을 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잠을 자려고 시도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인터랙션이 딱히 없고 되게 정적이고 이 포맷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걸 RPG라고 그러나? 아니요 횡스크롤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액션이 액션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횡스크롤 이동 게임. 그리고 좌에서 우로 새끼 손가락 한 마디의 사람이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 네. 되게 불지옥 같네요. 환상적인, 몽상적인 네. 여러 이미지들로 지금 막 불타고 있죠. 네. 무슨 옛날 마을이. 게임 같아. 지글지글거리고. 그렇죠.
이게 그 도토그래픽이니까. 알라딘 같지 않아요? 알라딘? 맞아요. 자파네 그. 네. 자파.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 코너에 보면은 위에 보면 물음표가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클릭을 하면 약간 그런 나레이션 같은 메시지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 메시지 내용은 대체로 어떤 건가요? 아, 저희가 또 이걸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 게임에 관한 가이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가이드? 맞아요. 가이드인데 좀 더 감성적인 네, 문장. 지금 여기에는 네. 불이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뭐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한 방향뿐이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메시지가 오고 갑자기. 있어요.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뭔가 좀 오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정서가 없진 않아요. 네, 좀 네. 되게 감정적이고 약간 페미니즘 아트 중에 그런 정서 있잖아요. 약간 내밀하면서 주관적이면서 톤이 약간 에세이 같기도 하고 이제 무슨 동굴 같은 데로 맵이 또 이동을 했는데 네. 하나의 맵은 어느 시점인가는 끝나서 맨 오른쪽에 이어지는 의문의 그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다른 장소로 이동이 되고 그럼 배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약간 아이템을 먹는다든지 뭐 적을 죽인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고 이게 방금 유일해. 뭐죠? 텍스트가 떴네요. 네, 텍스트가 떠요. 어떤 지점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Water droplets feel on your shoulder. 네. 물방울 떨어지는 게 당신의 어깨에 느껴진다. 네, 이런 그쵸. 말들. 그냥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말들이 뜨는 것 같아요. 되게 시적이다 근데.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전 이때 죽은 줄 알았어요. 하더니 그쵸? 이제 딱 봐도 없어졌어요? 죽은 공간 이동을 하죠. 아, 지금 땅으로 보면 꺼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게임이 거의 바뀌죠. 네, 지금까지는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배경 공간 속에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좀 현실과 좀 더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어떤 검은 방이 나오더니 이제는 뭔가 텍스트가 적히는 문구창이 떴습니다. 배경은 이게 파란색이고. 몇 분짜리예요? 아무도 아무래도 끝까지 가보지 게임이니까? 못하니까. 플레이하는 그 시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끝까지는 안 해서 게임의 장르가 바뀐다 그래야 되나? 갑자기?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제가 불면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캐릭터가 어떤 자기만의 그런 상상이나 그런 걸로 이제 잠에 빠져들려는 게임을 시도를 했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절대 되지 않는다. 이 게임은 내 마음대로 뭐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서 실제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해석을 했어요. 뭐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공간이 되게 삭막하네요. 약간 이런 그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선으로 그려진 검은 방 안에 네, 그렇죠. 큐브 의자 하나 있고.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다른 종류의 게임 장르를 떠올리게 만들긴 했어요. 방탈출 게임 같은 거. 좀 네,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느낌? 네. 방금 이거 클릭해서 나온 건 뭐였나요? 이걸 오픈 윈도우라고 벽면 그 웹 페이지 안에 구현된 선으로 구현된 단순한 방 공간 벽면에 오픈 윈도우라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정말로 창이 뜨죠.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이건 떠서 분명히 약간 특수 문자로 만든 별빛 같은 이미지인가요? 글리터링 스카이라고 써있죠. 이건 정말 옛날 웹 아트 생각난다. 그쵸? 뭔가 가능한 한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창출해내던. 이 방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오브제들 중에서 단서를 찾아내서 다음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방탈출 게임하고 거의 뭐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다른 점이라면 이거는 실제로 지금 글씨가 하고 있지만 이 브라우저 창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페이지 상에서 보면은 거의 항상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의자 하나, 뭐 테이블 하나, 그다음에 촛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창 크기를 조절하다 보면 이 촛불이 밝히는 듯한 그런 게 막 보이면서 약간 보라색으로 동그랗게 구가 숨겨져 있다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상자 같은 게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이렇게 계속 넘어가 그 구를 찾아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메시지가 또 뜨고 I see the black chair and I try to place it relationally to the black table. By the time I imagine the table, the chair is gone. 이렇게 상황과 연결되고 좀 내러티브를 만드는 네. 그러면서도 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텍스트들이 계속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엔 되게 긴 방이네요. 다음 스테이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자랑 책상을 좀 더 가깝게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아까 그 얘기했던 구가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 창을 조절해서. 창을 조절해서요. 네네. 네. 뭐 유저가 저 아이콘들을 옮길 수는 없는 거군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창 크기를 조절하는 걸로 거의 모든 액션을 해야 했던 걸로. 네. 맞아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누르면 새 창이 떠서 이렇게 그 파라다이스 이미지의 구글 검색 그쵸. 결과가 나오네요. 어떤 방금 책을 클릭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네. 저는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더 많이 했네요. 여기서 제가 또 어디로 가나요? 근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5번째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 잠에 든 저를 발견하고 엔딩 본 사람 없나요? 엔딩? 뒤에 가면 약간 그 뭐지? HTML 문서처럼 그 왜 코딩 언어로 약간 막 여성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게 막 나타났다 없어지고 막 이러기도 하고 좀 저도 근데 이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그냥 매 스테이지마다 약간 좀 다른 장면을 보여줘가지고 하다가 그만하게 됐어요. 근데 좀 계속 뭔가 분위기가 계속 변하긴 해요. 뭔가 계속 덧붙여지고. 저는 이걸 할 때는 텍스트를 되게 좀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들리는데 실제로는 약간 그 배경 음악도 되게 노이즈 같이 되게 잔잔하긴 하지만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게 뭐 설명에도 여성 캐릭터들 게임 역사 속에서 나왔던 여성 캐릭터들 뭐 이런 말들이 있길래 좀 가능한 오래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못 봤어. 거기까지 못 봤네. 되게 열심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주씨가 제일 오래 한 거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네.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에 그나마 좀 재밌게 잠깐 했었던 이유는 이 게임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게임이 나오겠구나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누르면 그냥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뭐 스크린샷이 나오고 거기에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뭔가 더 분명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워크 뷰라고 하니까 딱 하니까 그냥 게임 화면이 딱 트면서 약간 좀 그 사적인 내가 선택한 공간이 아닌데 어쨌든 나의 사적인 브라우저 안에 갑자기 그게 막 침입해온 것 같은 느낌? 그게 되게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 혼자서 좀 우연하게 그래서 그때 되게 확 몰입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내용도 약간 그런 거라서 같이 연결지어서 계속 했는데 사실 좀 그렇게 오래 집중할 만한 그 재미는 못 느껴가지고 그 말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뉴뮤지엄 사이트에서 온라인 전시라고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게시를 해놨지만 그게 뭔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다큐멘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본격적으로 작품 안에 들어가게 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네. 본격적인 그쵸. 감상을. 근데 제가 좀 더 꼼꼼히 읽었으면은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그냥 눌렀는데 떠버려가지고 그게 오히려 좋은 효과가 됐었어요. 아까 그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명주 작가 홈페이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것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왜냐면 저는 거기서 한참 헤맸어요. 그 다시 처음 홈페이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클릭하고 그리고 거기도 약간 이 게임이랑 비슷하게 계속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헤매고 있으면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You got new message 이러면서 뭐가 떠가지고 팝업 창이 떠서 클릭을 해보면 되게 비슷하게 막 파도 치는 그런 영상, 짧은 영상 막 이런 게 나오고 해가지고 막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되게 약간 트랜스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러고 나서 이 게임을 하니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이트 구축할 때는 그거를 철저하게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되게 열심히 정리해 주잖아요. 길을 잃지 않도록 되게 여러 명으로 신경을 쓰는데 그런 논리에 따르지 않게 구축된 웹 공간은 되게 확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한 공간의 느낌을 주는. 이것도 뒤에서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게요. 저 아까는 말 못했는데 저도 게임 하나 더 소개해도 돼요? 네. 미술관 관련된 게임. 이거는 앱 게임이에요. 핸드폰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인데 Father 그래서- and Son. 네, 이거가 뭐지?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러니까 고고학자인 아빠랑 뭐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버지랑 이제 이 아들은 약간의 심리적인 간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거리를 이제 좁혀나가는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미술관, 그러니까 그 고고학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약간 그리스랑 이집트랑 이렇게 막 시공간을 좀 막 이동하면서 어떤 이런 작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좀 맥락을 좀 파악하게 하고 뭔가 그러면서 약간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미술관에 가야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에. 그래서 좀 이거 플레이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관객이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는 그렇게 만든 박물관에 방문한다라는 거는 실제 현장에 네, 방문해야 가야 돼. 돼요? 가야지 게임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아. 그 이상을 하려면 가야 돼요. 현장에. 정말. 그럼 그 이탈리아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감성적인 인디 게임 같은. 맞아요. 6게임.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에다가도 대주세요. 아, 네. 이거를 오, 이런 예뻐.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화산이 터진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노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집 안 공간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좌우 이건데, 네, 그림이 약간 그 카라워커 같이 네, 그림자 실루엣으로 이루어졌네요. 네. 아 이건 근데 처음 이제 회상 장면이라서 그런 거고 인트로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는 인트로라서. 꼭 그림자로만 구성돼 있진 않아요.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면 이런 것들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거를 클릭하면 약간 돌아가고 서로 하여튼 좀 네, 해보시면 좋겠네요. 재밌어요. 이게 평이 되게 좋네요. 다들 여운이 굉장히 강한 게임이라고. 어. 정적이지만. 어쨌든 평가가 좋네요. 저 근데 저거 그거 해봤어요. 저 게임이요? 음. 정말요? 어떠셨나요? 딱 진짜 여운이 남고 어. 음악하고 아트 잘 써가지고 네. 근데 여운이 남는다는 건 근데 끝까지 해보셨다라는 건데 끝까지는 그러면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물관에 못 가셨군요.
근데 박물관에 그렇게 현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척이 있을 수 없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좀 제가 좀 잘 이게 저도 한지가 좀 돼가지고 이 게임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진척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요? 테마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가더라도 이 뭔가 네 좋은 홍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느린 호흡으로 또 약간 영화적인 연출도 좀 큰 게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조그만 게임들 자체는 적지 않은데 그게 그 뒤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 소재나 그런 것들이 좀 더 검증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신뢰감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문화적인 즐거움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양질의 것을 이렇게 내가 접촉하고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뭐 실제로 그렇겠죠? 네. 이 정도의 유연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물관을 어떻게 친숙하게 대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계속 그냥 과제로 많이들 갖고 있는데 뭔가 광고라든지 뭐 SNS라든지 막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그냥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아예 만들어서 이제 유입시킨 나는 기획보다도 그냥 구체적인 만듦새가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막 새로운 콘텐츠와의 뭐 융합이나 뭐 확장? 그런 거는 많이들 떠올리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형식적으로 맞는 아티스트나 게임적인 형식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매치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기획을 내는 사람하고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하고 만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합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는데 그 측면에서 잘한 부분이 보이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되게 재미없는 게임도 만들 수 있잖아요. 박물관. 너 갑자기 너무 상상이 잘 됐어요. 시놉시스도 막 완전 아빠와 아들이 막 이래서 막 한 편 만들어질 것 같은데 머리에서. 우리 뭐 이렇게 다 본 건가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우리 이명주 작가의 그 홈페이지를 보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국내 웹 공간 속에 구축된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한 요새보다 한 4, 5년 전 한 왜 막 신생 공간 생겨나고 그때랑 비슷한 시기에 사이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런 프로젝트 팀들 거를 즐겨봤던 것 같아요. 뭐 출몰극장도 있고 뭐 초단발 활동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전시장에서 보여지지 않고 딱 사이트에 올려진 그 상태가 완료인 거? 출몰극장은 어떤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예요? 출몰극장은 연극 퍼포먼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단발 활동처럼 좀 뭐랄까 라이트한 시도들 짤까진 아닌데요. 되게 그냥 시도들 그런 것들 아카이브를 쭈루루루 했어요. 그럼 그거는 뭔가 실제 현장에서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 사이트에 아카이빙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네, 그 그게 팀한테도?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요. 그 공간이 전지장 공연장일 때도 있지만 뭐 마을회관 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야외 공간에서만 야외 공간도 있고요. 되게 뭐 목욕탕 뭐 그냥 공간 있죠. 공간. 뭐 친구 집, 친구 원룸 집 뭐 그런 식으로. 그러게. 근데 그 출몰극장이 적극 달라요. 하셨던 아닌가? 헷갈린다. 그 다페르투투 스튜디오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그쵸. 다른 몇몇 분이랑 무대 미술하신 분들이 조인해서 만든 게 또 다른 팀 출몰극장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 나도 사이트에서 종종 네. 봤었던 근데 것 같아. 11년, 12년 뭐 이럴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출몰극장, 다페르트 스튜디오 같은 그런 태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태도로 사이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들 거를 되게 즐겨봤던 것 같아요. 저는. 최빈나 씨도 사이트 중심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이트 중심 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특히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또 야외에서 진행될 때 뭔가 모객을 하기 어렵고 뭔가 그런 것들 그리고 되게 즉흥적이고 약간 그런 행위들을 기록해서 그 웹상의 아카이브 혹은 그 주기적인 업로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 형태들. 네, 근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냥 기록 매체로서 사이트를 활용한다. 그리고 노출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이트.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내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태도 자체는 사실 퍼포먼스를 매체로 택한 데서 이미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브제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행위 자체가 짧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다. 근데 이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들, 그러니까 퍼포먼스로 한정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독 퍼포먼스 장르의 프로젝트가 그런 태도를 많이 취했던 거지. 지금 출몰극장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여쭤보신 게 근데 그런 창작과 그런 발표 방식이 그런 방식의 핵심이 네. 그런 온라인 공간 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핵심. 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는 그냥 온라인을 사용하는 게 정말 익숙하고 사이트가 없는 작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자기 기록물을 올리죠. 그거는 그냥 익숙한 행위가 된 거고. 그리고 특별히 퍼포먼스라는 장르는 만약에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하신다면 뭔가 행위를 기록하고 노출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해야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그 활동의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단발적인 활동을 하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매개체로서 사이트를 사용하는 건지 좀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함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일까요? 그거와 아니면 아카이빙 수단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 네네. 쉽게 말해서 이런 웹아트와 아까 그런 출몰극장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출몰극장을 잘 모르니까 계속 좀 궁금한데 출몰극장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게 그 지씨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카이빙의 목적? 거기에 가깝다? 출몰극장은 거기에 가까운 거고요. 각 프로젝트 단체마다 그게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빈나 씨가 했던 거는
좀 더 아카이브적인 거를 포함하지만 정말 직접적인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싶지 않아서 무정부주의적인 것이 정말 중요해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건 같아요.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웹도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는 건 아닐 수도 있. 뭐 그럴 않아요? 수도 있고 뭘 보여준다고 했을 때 거기서 형식이 생겨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순하게 무슨 네이버에 뭐 블로그에 사진 하나 올려도 그 사이즈나 그 밑에 캡션을 올린다고 했을 때 캡션의 형태 같은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의 고민이 곧 외부 공간으로서의 웹의 어떤 그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작가라면 그거에 대해 되게 더 근본적으로 막 파고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명주 작가가 되게 작품 웹 아트와 홈페이지 사이에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만들었던 것 자체도 그걸 이렇게 파고들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네. 그 만약에 구별을 한다면 그런 식의 시도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아까 제가 그냥 계속 생각했던 그 온라인 공간의 온라인 전시라는 게 얼마나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랑 얼마만큼 유사성을 가져야 되는지 경험의 유사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시라는 건 온라인 전시로서 가능한 거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더 따르게 가능한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해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만약에 두 번째라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최대한 재현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혹시 그 얘기를 좀 쉬었다가 네네네. 해도 될까요? 저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쉬었다가 몇 시까지죠? 다음 화에서 더 이어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3화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희는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